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오전 6시 45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코인 시장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눌림목을 또 잡아서 또 수익을 좀 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은 정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따라오시기는 조금 빡세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정규 방송은 뭐 좀 중요한 거, 큰 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찍어드리고요. 타점이나 뭐 이런 세부적인 섬세한 시황은 뭐 공방에서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일정입니다. 네, 미래세에서 나온 자료고요. 어쨌든 오늘이죠. 오늘 중국 공업이 그다음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이런 제조업 지수, 건축허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서비스업 지수까지 좀 중요한 얘기들 좀 나오네요.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12월 1일이죠. ISM 제조업 PMI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게 되네요.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이제 라드님께서 올려주시거든요. 보시면서 이번 종류에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차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대비 예방 이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비싸의 사무총장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이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년 전 하반기 정도,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조짐은 조진다의 준말, 국악원 몰려간 엄마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좀 재밌네요. 그죠? 주담대에 쏠린 한국 가계부채 소득 불평등도 키웠다. 네, 당연하죠. 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새 출발 비용 4만 명 돌파. 네, 자영업자분들 빚 대출 갚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뭐 저 역시도 자영업자기도 하고요. 사실 저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유튜브와 이 방송으로 이제 큰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도 벌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몇백만 원으로 몇 억을 버는 방법, 이거는 거의 99% 구라고요. 구라고, 설령 그것이 운 좋게 한번 성공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그걸 컨텐츠화 시켜서 여러분들 모아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저야 노력은 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단테님이라던가, 뷰 같은 것들이 사실 잘 맞잖아요. 한쌤도 뷰가 좋은 편이죠. 잘 맞는 편이고, 적중률도 상당히 좋지만, 그 뷰를 제시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 여력과 계획, 자산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가 들어왔을 때, 100번 맞춰가지고 있었더라도 한두 번 틀려버리면 거기서 0이 돼버리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관리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신법이죠. 마인드 세팅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투자 시장은요, 100번, 1000번 성공해도 한 번의 실패로 그냥 날아가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특히나 코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선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이따가 주식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오르면 팔자, 산타랠리 힘 빼는 연기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연기금, 그래요. 연기금 얘네들을 제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지금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10% 넘는 수익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시드니까, 제가 평균 돌리는 시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몇백만 원 정도 수준에서 소소하게 돌리다가 이제 1000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돈을 넣었는데 좀 꽤 많이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좀 물량을 좀 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저항대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배당을 5%를 받을까 아니면 빼고 다시 쉬었다 다시 할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내 목표 수익률이 사실 10% 정도였거든요. 목표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뺄까 뭐 진지하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월세 1억, PB센터 장도 내년에도 선정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노후에 쓸 여윳돈 2억, 여금 말고 이것을 투자 쏠쏠하네. 미국채 직접 사라. 아, 이제요? 이제요? 그래요. 항상 좀 뉴스는 뒷북이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만, 환율이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KTNG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의 배당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보험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KTNG를 담배값을 인상시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KTNG는 또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종목인 특징이 크게 막 대박이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그시 그냥 뭔가 가격에 흔들림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난 꾸준히 배당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배당금의 목적을 주시고, 사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 테슬라 울고, 토요타 웃는, 그쵸. 하이브리드 차의 부활. 봐봐요. 전기차가 엄청 잘 될 거라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차는 이제는 매력이 없다. 그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매력이 없고, 전기차는 저는 매력 없습니다. 한 25년 넘어가서, 26년쯤 되면은 그때는 전기차 다시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도 뭐 전기차 사겠다고 뒤늦게 말씀을 드리시던데, 전기차를 사려면은 보증금 빵빵하게 줄 때, 그때는 뭐 짠 맛에 살 만한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제가 이제 산지 4년이 좀 넘었죠? 하이브리드 차가, 사실 전기차 요금도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랑 큰 차이가 안 날 거다. 가스짝 비용이랑.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충전할 때도 막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전소도 많이 없고, 뭐 완속 충전기가 집에 있어서 뭐 그걸 물려놓는다고 손 치더라도 장거리 뛰면은 맨날 뭐 2번씩 충전해야 되니까 400km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겨울에는. 그죠? 저는 한 번 넘으면 1100km씩 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유를 하거든요. 그죠?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결론이고,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 이제 동네 다니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사는 건 되는, 그래서 LFP, 이제 중국산 좀 싼 배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테슬라도 지금 LFP를 넣어가지고 모델 Y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4천만 원대 구입할 수 있게 됐고, 뭐 레이 전기차 이런 애들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용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정기적인 노선에 있는 애들이나 뭐 동네 가까운 곳에 돌아다니는 애들, 그런 데 전기차가 매력이 있겠지만 고성능 전기차는 사실 큰 매력이 없어요. 아직도 한 7, 800km 이상 가게 되면 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배터리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25년이 넘어가게 되면 인프라도 더 구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싸졌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른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굳이 지금 전기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자, 1감 4년씩 넘겼다. K조선 동네 덕후 꽉 차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8년까지 인도 선박 수주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과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서 대박이 났었죠. 넘어가겠습니다. AI 이야기들, 강남
24억부터 강남 아파트 4개월 만에 쪽타는 집주인들 다 빠져야 돼요. 5억? 아니, 24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10억 빠져야 돼요. 네. 빵빵빵. 네. 강남권이면은 그래도 반포사이 84하면은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면 방송을 안 보시면 됩니다. 지방건설사 줄도산 조짐. 그래요. 요런 게 그거죠. 이제, 그 PF, 한국은 이제 부동산 PF 가장 큰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좀 이따 코스피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얘네들이 박살이 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우량 건설사들이 또 힘을 받을 겁니다. 가치가 늘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DS건설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2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14,000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하방에 대해서 12,000원까지 열어두고 모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모으셨던 분들은 지금 17,000원까지 실손 쳤으니까 평균 13,000원 잡고 그럼 20% 넘게 올랐죠. 그죠?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뭐 단타 친 돈으로 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패딩을 하나 샀는데, 좀 괜찮은 녀석으로 하나 샀어요. 좀 뭐 세일을 하더라고. 근데 세일을 해도 사실 그렇게 싸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 네. 뭐 저 같은 경우 몇 백만원 넘어 이런 건 못 사겠고, 덜덜거려가지고. 제 예산보다 조금 더 쓰긴 했는데, 뭐 그래도 감사히 잘 오래오래 잘 입어야죠. 저는 옷 사면 한 10년씩 있거든요. 옷에 관심이 없어서. 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뭐 지금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22평에 대한 장을 막 먹겠죠. 그죠? 요 패턴에서 이런 뭐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등장을 하면서 한번 환율이 1330원 한번 볼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환율은 뭐 고만고만 하다, 뭐 이렇게 뭐 움직일 거다,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제는 뭐 쉽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 126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제가 저렴한 산율 때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었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25년, 26년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한번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0원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뭐 여기 한번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이거죠. 뭐가 안 일어나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전쟁은 변수가 큰 뭐라고 할까, 전쟁 변수는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뭐 확률이 매우 낮은 변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화 또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등장하고 있고, 다져서 상승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주봉상은 계속 추세 강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스닥은 제가 요때 숏을 싹싹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신들린 타점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숏포지션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오묘해요. 제가 숏포지션을 여기서 한번 노렸다가 어땠더라? 어딘가에서 한번 노렸을 겁니다. 노렸다가 좀 벌어먹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인증해드렸죠. 몇 점 벌어먹었다가 손절 한번 여기인가? 손절 한번 크게 치고, 그래서 뭐 또이 됐다가 이제 뭐 골골골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이걸 보고 숏포지션 들어가려니까 조금 섣부르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상승 추세에 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4시간 평상 이렇게 일평이 조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11월, 12월 말 상태에서 이게 조정이 나와버릴 것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는 그림보다 아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보다는 이제 뭐 조정이 좀 좋았다가 다시 한번 좋았다가 연말이 나면 추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숏포지션을 또 강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도 코인 시장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승 필요는 조금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쭉쭉쭉 올라가지 않죠. 그죠? 뭐 그런 말 했다고 또 구독자님 구독 쭉쭉 취소하고 계시던데,
그럼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실제 사실이 그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드리는데, 자기들한테 좋은 말, 편한 말, 막 그런 말 안 해준다고, 막, 그렇게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결국 제 말이 맞으면 돌아오시더라. 그런 거죠. 네. 참, 네. 안타까워라. 그죠? 금값은 어떻게 됐을라나? 금값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금값. 나스닥은 뭐, 쉬었어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은 비싸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런 비전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 빠질까요? 여기에 또 포커스를 둘 거 있습니다. 오케이? 네, 비싸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충격이 한번 다시 또 돌겠죠? 예전에 또 나스닥 조정 나올 때 또 충격이 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고 나서 또 재분배가 또 일어나게 돈이 한번 돌 겁니다. 돌 때 한번 털어줘야 되거든. 빵 하고. 그러면 또 비싼 가격을 또 보고 있네요.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인가? 그래요. 네. 좋아요. 뭐 금도 괜찮고 은도 괜찮고. 하지만 뭐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운 좋네. 오씨. 제 지인분이 은을 얼마 전에 파셨는데, 속 쓰시겠는데? 하지만 환율 생각하면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 생각하면 큰 차이 없을 거고, 선물 보시는 분들은 은을 롱 포지션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네요. 실버. 오, 괜찮은데요? 네. 요때 노려요. 딱, 이게 좀 과감하게 노리는 타이밍, 타점, 이런 타점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돌파.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 25에서 저항을 한번 먹겠지. 이렇게 갔다가 저항을 좀 주고 다시 이렇게 가든지, 뭐 조정을 쭉 다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조정해서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흘러서 빠지든지. 근데 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버는 관심있게 보세요, 한번. 제가 예전에는 이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런 타이밍에도 돌파를 노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리스크는 좀 크니까 여러분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지선다 오를 건가요 떨어질 건가 이런 이지선다를 걸어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쪽 가서 그런 거 보러 다니시면 됩니다. 코스피. 자, 아까 한국 증시 이야기를 또 드렸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는 제가 싸다는 말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조금 꺾였어요.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코스피가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쭉 셀 거냐 아니면 뭐 다지다가 다시 위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란 말이야. 세 번째인데 이게 좀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주면 네 번째가 되거든요. 저는 뭐 조정 좀 주다가 위로 올라간 쪽에 좀 뷰가 더 강합니다. 뷰가 조금 더 강하긴 한데, 글쎄,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한 2000포인트, 200포인트, 죄송합니다. 200포인트가 넘게 올랐던 구간이 요 구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꽤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또 약간 저항을 먹을 때가 됐다. 그리고 일절을 좀 할 때가 된 거지. 그죠? 한국 경기가 그만큼 회복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한국 경기가 좀 나아지곤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좀 썩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도 많고 경기도 아직 안 좋고 자영업자도 결갈거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구간에 반도체의 힘이 좀 상승을 했지만 좀 숨고르기에 대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12,400대 중반 정도에서는 또 다시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겠는가? 천천히 또. 그리고 이 밑에의 가능성은 낮지만 있긴 있다. 지금 여기 밑으로 까지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끌고 모으시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GS건설이라는 정보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죠. GS건설. 예전에 방송 제가 꾸준히 보셨던 분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사보지 않을래요? 총대 좀 용자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그랬다가 제가 요 뷰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이게 빠지게 거래가 폭등을 하고 반등 좀 줄 거야. 15,000 정도까지 줄 거고, 그 다음에 반등 줄 수 있으면 그냥 잘라주고 12,000까지 열어 돌아가 있어. 근데 좀 위에서 반등하긴 했어. 이 정도는 사실은 뭐 12,000까지 분할 매수잖아. 12,000 올 거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기다리다가 이제 세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7,000 정도가 오게 되면 좀 익절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대로 움직였어.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이제 매수중이 되는 겁니다.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16,000부터 14,000 사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매수중이 되는 겁니다. 진득하게 모아가시면 아마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신저점이 한번 갱신이 되잖아요. 11,000까지 빠지게 되면 이건 쫄지 마세요. 그냥 추워 담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빠져버릴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 이건 부동산의 PF 대출 터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방 중소건설사 다 터지게 되고 대형 건설사잖아요. GS건설은 이제 순살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이미 이제 사건에 박살 난 걸 알아. 자기 이미지 안 좋은 거 알아.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한 3, 4년간은 굉장히 공들여서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 차이라는 브랜드 이제 막 땅 파고 건물 짓기 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셔도 돼요. 집이 아마 괜찮을 거예요. 물론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대충 하시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좀 있어. 사실 그 내장 외장 좀 깔끔하지 못한 거 있어요. 요즘 왜냐면 험한 일 한국 사람 안 하려 그러거든. 그리고 외노자들도 이제 일을 안 하려 그러거든. 그러니까 집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야.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건축비 자체가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집값 망해야 된다, 뭐 서울 집값도 5억으로 빠져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안 돼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당장 그렇게 안 됩니다. 최소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 좀 괜찮은 분들 하셨던 분들은 내 집 하나 정도 갖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주가 집값이 좀 안정이 되고 지금 좀 다시 오늘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이 고점이에요. 빠지기 시작해서 내년 한 중하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 집 사기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 말을 했죠. 작년 말에 집값 오를 거라고 이제 반등 좀 할 거라고 말씀드려서 실제 반등 엄청나게 했잖아. 막 그때 막 경매 같은 거 해보셔도 된다고. 현금으로 뜯어보시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한 쌤만큼 큐를 잘 본 사람이 어딨어. 차트는 다 동일하더라고. 모든 게 똑같더라고요.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잘난 척 그만하고. 네. 자, 다른 종목들도 괜찮아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비슷비슷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젤로도 뭐 괜찮고, 한 번 정도까지. 일단 추세를 다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나와도 쫄 필요는 없어요.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고 좀 튼튼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달러는 그래요. 달러는 그런데 지금 환율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끄트머리가 살짝 꺾인 그런 상태. 플로우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플로우는 여러분들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타점을 얘기 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눈여겨볼 만하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이래도 놀아보면 되겠네. 스택스 딱 노리는 타점 이런 거 아닙니까? 참네. 자, 비트코인은 이제 뭐 괜찮아요, 그죠? 아직도 뭐 수지 살아있는 상태고, 원래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고점을 찍으면서 비트코인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좀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지난주에 나스닥이나 미증시가 살짝 조정을 줬거든요. 살짝 조정을 주는데 코인은 또 곧잘 버텨주더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줬던 생각했던 종목들이 또 반등이 꽤나 달달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어서도 마찬가지였고 937원이죠. 우리가 뭐 보고 있는 플로우도 마찬가지였어. 플로우도 아까 전에 어제가 제가 단톡방 올려드렸죠,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흔들흔들 거리더라도 그러니까 올 연말 말일장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크게 막 폭락하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다만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을 물리게 되면 그죠?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거 눌림목들 노래 이런 것들 잡으면 가스 이런 자리에 안 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 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평 상태도 지금 폭락할 그림은 아닙니다. 상방 위로 툭툭
툭툭툭 건드리고 있죠. 그죠? 뭐 여기서 꺾인다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이거는 꺾이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꺾이면.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38,000불이죠. 38,000불 인근에서는 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오묘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내가 편하게 하라는 말을 못 하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한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 그 매매를 하는 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이죠. 그러니까 홀딩, 분할 익절하고 나서 남은 물량 홀딩, 딱 그 존이지 신규 매수를 해라라는 말을 못 하겠다. 그런 말 하면 또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굳이 지금 이걸 사야 되나? 그런 상태다.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놀이라고 할 때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그냥 뒤 손 빨고 있다가 이리 와서 더 갈까 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들은 또 우리가 또 알트들 또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알트들 노려보면 될 텐데 뭐 그래요. 이걸 뭐 이것도 뭐 스팀 달러도 나쁘지 않고 뭐 불러도 뭐 이건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고, 네, 이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2천을 가도 2천을 가도 이런 걸 관심 두지 않겠다. 굳이 뭐 노려본다면 스테픈 요런 애들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뭐 스테픈 차트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 버렸죠. 타점은 맞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이 뷰가 지금 저처럼 주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는 막 정찰 걸고 아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쭉 플라베스 깔면서 이제 내년 내년 여름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그림을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냥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액션이 걸고 쭉 플라베스 깔아보는 요렇게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 10분 오실라나? 또 기다리는 분,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관종이라서.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파이팅 하시고요. 미더리움도 뭐 나쁘진 않은데 굳이 요즘 제가 굳이 요즘 이더를 비싸잖아요. 그죠? 한 300만원 쪽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도 상승률이 조금 있네. 그지? 예.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플로우 뭐 크게 봐서 월봉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 최근 거래량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뭐 긍정적으로 볼만 하겠죠. 네. 저는 되게 뷰를 길게 보는 스타일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이오스는 쌌기 때문에 봤던 부분이고, 그죠? 이오스는 싸기 때문에 봤던 부분이고, 또 최근에 거래가 살짝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그러니까 뭐 월봉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다 괜찮아요, 그죠? 다 괜찮아. 월밴드 이제 중수렴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월밴을 위에 상단 하단 그어놓고 상단 넘어갔다가 뭐 건드려서 이렇게 가지고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어떤 예상 견적적인 부분들도 이런 쪽을 뷰를 조금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높게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데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 자신있게 말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러니까 이럴 때 노리는 거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번 여기 언제냐 한 150원 정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쳐주고 또 조정을 또 받아가 이렇게 한번 다시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트도 예쁘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면 여기까지 딱 맞으면 내년 25년 정도가 이거 딱 봐주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1억 딱 넘어가지고 그쵸? 우리가 하고 있는 뷰죠. 메인 뷰. 전부 다 헤드랑 그렇다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애들이 많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하다. 나쁘지 않은데 타점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1개월 봉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4시간 차트를 켜놓고 또는 뭐 1봉 정도를 켜놓고 매매를 하자고 하면 이게 타점이 맞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제가 타점이라 말하기 좀 그렇다 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여기서도 온톨로지 같은 거 긍정적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단 말이에요. 9월 10월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한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9월부터잖아. 9월 6일부터 코인 시장에 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움직이는 거 봐봐요. 다이렉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이다. 추세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긁어버릴까? 그럼 만약 550원에 샀던 사람이 지금 얼마 여기까지 빠졌을 때 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0% 넘게 빠진단 말이지. 600원이네. 600원에서 400원까지. 그럼 한 30% 넘게 빠진단 말이야. 이거 아프단 말이에요. 되게 맞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승되었을 때는 이런 조정 폭을 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할 때 노리는 거거든요. 공식이에요. 그냥 한시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약해진 추세 돌파할 때 이때 긍정적인 것이고, 그죠? 다이버넌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돌파하는 매수를 노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돌파 매수도 고점을 찍고 한 번에 가는 돌파가 아니라 여기서 조정파를 만들고 가는 돌파를 많이 노리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한쌤이 가지고 있는 뷰를 보자면 여기 좀 정확하게 살짝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꿀렁꿀렁 갔다가 다시 돌파할 때 노릴 거예요.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노릴 거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잡는 건 요 정도 보는 거죠, 폭을. 이해되시는 건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상승에 대해서 저들님이 타점을 노리는 거고. 만약에 밀어버리면 여기 뭐 타점 여기 노리겠지. 그 타점 두 개란 말이야. 여기서 손절 한번 잡고 들어가고 깨지면 여기 노리겠다. 이 전략이 성성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뷰를 크게 보면 저는 또 매수존이라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막 뭐 온톨로지 가스 지금 좋아요 사세요라고 했었을 때 20%의 조정을 나온다는 걸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뭐 아니야 이 프로는 말하지 않겠다. 프로를 알아서 보세요. 네, 나쁘지 않다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택스 같은 게 있다고 친다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스택스도 제가 요렇게 요런 타점을 노린다고. 근데 여기서 더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잡는 거야. 가볍게 잡고 요때 배팅하는 거예요. 요때.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계좌 인증해달라고 하면 인증해드릴 수도 있어요. 날짜가 매매 날짜 딱 벌려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다 요서 요만큼만 딱 먹고, 그죠? 요만큼만 먹고. 제가 이제 저희 공방에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만 먹을 거다. 840원 정도까지만 녹을 들어왔다. 840 얼마에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웨이브 구경하고 860원인가 57원인가 거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쩌면 들고 있던 것보다 손해지 약간. 그렇다고 해도 제가 팔아먹었던 게 그거니까. 어차피 스택스는 뭐 노래 봄직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당장 뭐가 들어오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무튼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증가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고 또 그 뷰를 크게 보면 이거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지. 이때는 시동을 걸고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세 요 깨질 때 요거 깨질 때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깨질 손절하면 돼요. 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스택스는 여기가 깨지면 일단 그냥 그만하자. 나중에 깨지면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요 정도 관점에서 노려보면 되지 않겠는가? 900원 전후. 요 공개 버전에 또 공개적으로 뭐 졸지에 또 시간 하나 드려버렸네? 900원쯤 해가지고 노려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요. 그냥 카드 이사할 거 없는 상태. 왜냐면 여기 지금 세 번째 건드리고 있죠? 그죠? 세 번째. 살짝 조정 주고 다시 빵 해서 이제 1100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다. 그렇게 갈 것이다. 아니라 예쁠 것 같다. 두고 보자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죠?
순서는 요거는 뭐 요거는 됐고 요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되겠네. 근데 지금 타점은 안 맞습니다. 고점이니까,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C가 진행되면 다시 돌파할 때 노리고, 다시 돌파, 네 번째 돌파 노립니다. 무조건 노립니다. 네.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 번째도 꽤나 가능성이 높은 자리긴 해서 정찰 정도 받고 900원 전후, 905원 전후 해가지고 살짝 들어가고, 뭐 880원 정도에서 살짝 더 들어가고, 뭐 3개 정도 이렇게 분할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아껴 조심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하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코인들이 다 오르는 그런 상세보다는 얼마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는 아마 이제 일부만 튈 거고 조정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많죠. 그죠? 실제 이 조정 크게 등장 한번 했었잖아. 그게 등장을 하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강력한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기어야 돼요. 폭락이 나오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 이오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오스를 예를 들면 이오스는 사실 조금 차트가 조금 구리긴 한데 이제는 이런 정도 차트의 모습이 등장을 했잖아요. 주봉상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이평을 다졌잖아. 그럼 제일 긍정적인 것은 제일 좋은 모습, 여러분들은 싫어하지만 제일 좋은 모습은 이제는 여기서는 꿀렁꿀렁 이렇게 툭툭툭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폭등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고, 약간 뭐 조금 더 올라가도 돼. 1100원, 200원까지 올라가도 되고, 뭐 저는 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빵 하고 슈팅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면. 뉴스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꺾이고 좀에 이제 불경기가 들어오겠죠. PX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뭐 ETF 상장 이런 부분도 이슈가 좀 안 좋게 터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찍어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찍어주면 안 돼, 지금은. 찍어주면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뭐 꿀렁 흔들흔들하면서 빠지면 괜찮아.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코인 자체에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곤란하다. 근데 아마 찍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뭐 이게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뭐 여러분들 막 무턱대고 막 뛰어들지 마시고요. 그냥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제가 9월, 10월처럼 막 편하게 막 지금 살아, 이건 지금 뭐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한국 증시도 이제는 쏘 액션이 나오면 밑으로 빠져주면 한국 증시 사면 되고, 코인 같은 경우는 빠지는 거 뭐 1, 20% 정도까지는 괜찮다. 코인 1, 20%는 1도 아니잖아요. 뭐 빠진 거 보면 10%막 이런 거 이거 많잖아, 이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은데 빠졌을 때 밑에서 수급 받는 모습을 좀 체크해야 되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밑으로, 하여튼 애초에 밑으로 크게 빠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게 느껴지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좀 기는 상황, 좀 뭐 꿀렁꿀렁 하더라도 밑으로 기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게 제일 좋고, 그러면 아니면은 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 12월부터 해가지고 위로 슈팅 일부 종목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뻥뻥 슈팅 나오는 종목도 있죠. 우리 이제 누구였다고 했지? 뭐 스택스 같은 경우가 이런 애들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이 과거에 누구냐, 우리 뭐 하이파이 많이 빠졌네.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 한 2개 정도는 나온다. 어떤 놈이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노려본 후보군 중에서 하나가 아까 전에 뭐 스택스 같은 애들이 후보가 될 수 있겠죠. 후보군 이런 모습일 때
나오면 땡큐. 아니면 뭐 어떻게 언제 손절할까? 요거는 이제 요거 추세 깨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큰 거 이거 메이저급. 이제 손절이 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타점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은 사실 9월달, 10월달이었으니까 그건 예상이 됐던 부분이 이제는 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네요.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슈팅이 아직 한 발 더 남았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조정을 줬잖아요, 지금. 그죠? 조정을 줬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여기서도 뭐 이렇게라도 한번 뻥 나가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와주면 15,000 밑으로 빠져주면 또 반등 잡으러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건 반등 잡으러 들어가야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아마 망가뜨리지 않는 상승에서 나오는 적당한 조정은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파는 경우에 따라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점수로 봤을 때는 역시나 한샘 뷰 위에서는 60점 정도. 50대의 평균입니다. 60점이면 다소 괜찮은 거예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비싸다. 한국 증시도 이제는 좀 싼 가격에서 애매해졌다. 그리고 이제 한 템포 정도 쉬어가야 될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계속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